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지금 2시 40분이고 장 마감이 아직 안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휴가를 좀 떠나러 비행기를 타야 돼서 좀 일찍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0.43%, 뭐 갭 띄워놓고 지금 뭐 둘 다 갭 띄워놓고 코스피는 유지, 코스닥은 하방으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제가 바닥권에서의 지금 나오는 기술적 반등의 가운데서 이 기술적 반등의 질을 좀 어떻게 볼 것이냐 판단할 때 결국엔 우리는 수급을 볼 수밖에 없는데 아주 좋은 수급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도 개인 수급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오늘 개인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메이저는 좀 양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또 금요일이고 바닥권에서 이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뭐 메이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한다면 추세를 좀 돌리기 위한 시그널로 아주 좋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다음 주 중에는 조정 구간으로 갈 확률을 좀 더 높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무조건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먹을 때 배 터지게 먹을 거야 라는 뭐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꺾일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뭐 매매를 하고, 뭐 현금을 계속해서 뭐 이제 현금 비중을 줄여서 종목들을 많이 담아가서 가시면 되겠지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권유드리는 포지션도 항상 어떤 뭐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더 중점을 둔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예상을 하고 현금 비중을 일단은 좀 늘려놓고 다음 주 뭐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계좌 관리가 좀 필요하시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공교롭게도 이날 장대음봉 나갔던 날도 월요일이었고, 이날 장대음봉 툼에 나왔던 날도 월요일이었죠. 그래서 장 초반에 급락 후에 뭐 이런 모습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좀 조심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뭐 종목들을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고요. 그냥 한두 종목 그냥 좀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그냥 오버나잇으로 뭐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도 현금 비중이 지금 저도 뭐 거의 70% 80% 정도 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 주 초반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이 없으시다면 무리해서 매매하시지 마시고 뭐 다음 주 초반 지수의 흐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찍어드렸던 종목은 모나리자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나리자가 여기가 분명히 기술적 반등의 자리는 맞다. 다만 예를 들면 뭐 모남이나 뭐 신성통상 같이 아직 우리가 A급 혹은 지금 뭐 불매운동 테마주들 가운데서 뭐 우리가 뭐 급을 나눈다고 했을 때 뭐 A급이랄지 뭔가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가의 흐름은 아직은, 왜냐면 상한가가 나온 다음의 흐름들이 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종목의 믿음을 어떤 신뢰성을 갖거나 뭐 A급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 상한가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의 모습들, 얘가 2차 파동으로 다시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거나 바로 아니면은 짧게 조정 후에 뭐 2차 파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좀 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종목은 A급 종목이다 혹은 언제라도 테마의 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나리자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봉상의 위치도 조금 애매하고 아직은 상한가 나오고 나서 다음 이 조정봉의 이 모습들이 아주 그렇게 대장주로서의 깔끔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맞아요. 그 확률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말씀도 제가 어저께 드렸고. 근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많이 줄여서 접근을 하든지, 그냥 안 하는 방향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좀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술적 반등이 뭐 고가가 10.5%까지 찍었으니까 종배하셨다면은 충분히 먹을 구간은 먹을 구간은 줬죠. 다만 얘가 지금 모남이나 신성통상처럼 뭐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강한 힘을 보여주려면 얘가 오늘 반등이 양봉 하나는 이런 최소한 이 정도의 양봉 마무리는 좀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갑자기 뭐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뭐 상을 만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이 종목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의 흐름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뭐 A급 종목이라고 할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오늘 먹을 구간은 충분히 줬다. 그래서 어저께 뭐 좀 들어가셨던 분들은 먹을 구간을 주고 먹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겠죠. 이렇게 되고 일단 오늘은 일본 관련주들이 대부분 모나리자랑 컴퍼니 K 정도 말씀드렸었네요. 어제 컴퍼니 K는 제가 어제 이 정도 구간에서 이 타점에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제랑 엊그저께 이때부터 제가 관종으로 좀 드렸던 종목이고 이 타점 안에 들어오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매매한 걸 어제 보여드렸고 요 정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어제 저는 종가에 이제 다 털고 나왔는데 종가에 다 털고 나오면서도 봉 하나 정도는 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뭐 일단 양봉이 좀 더 나왔네요. 뭐 아쉽긴 하지만 제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뭐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뭐 얘가 이제 봉오동 전투 관련 재료인데 뭐 이런저런 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뭐 임팩트 있는 흥행을 못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날 짧게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산 넘어서고 앞산의 이 매물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일단 돌파한 다음에 지지받고 다시 돌리는 과정 중에 있고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번 더 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동이 나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영화 흥행 상황이랑 같이 해서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어제 좀 짚어드렸고 지금 오늘 일본 관련 뭐 불매운동주도 그렇고 뭐 술규제 소재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조금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그리고 어제 뭐 시청자 한 분께서 후성은 흐름이 죽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이날 방송 시황을 올리면서 후성은 흐름이 좀 많이 죽었다라고 말했고 뭐 동진 아직 살아있다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날 제가 장 끝나고 시황에서는 또 후성이 대장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해서 헷갈리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주식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어제 대장이었던 종목이 오늘은 후발주가 되기도 하고 어제 후발주였던 종목이 오늘은 대장주가 되기도 하고 어, 현재 상황까지는 뭐 정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뭐 흐름을 보였는데 바로 다음날 뭐 또 흘러가는 거를 보면서 매매할 만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분명히 A급 종목으로 봤는데 오늘 움직임은 완전히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 되기도 하고 어제는 관종 삭제할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뭐 A급 종목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은 시시각각 변하고 시시각각 뭐 바로 5분 전, 10분 전까지는
매매할 이유가 없었는데 5분, 10분 지난 뭐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떤 변화에 의해서 매매할 만한 종목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스터 블루 흐름 이렇게까지 보고 누군가에게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살아있는 차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워낙 이제 힘을 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 파동 정도는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차트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이 캔들까지는 죽어있는 차트였지만 바로 갑자기 또 이렇게 상한가를 뽑아주면서 추세를 돌리는 힘이 생겨나면 뭐 다시 살아나는 차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정말 뭐 거래대금 몇천억 터트리면서 상한가를 뽑아줬는데 다음날 시가 갭 띄우고 윗꼬리 쭉 따면서 음봉 이렇게 만약에 밀어버렸다. 그럼 어제는 대장주였고 A급 종목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를 자꾸 정형화 시키려고 하고 고정시켜 두시려고 하면 크게 당합니다. 주식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 유연성이라는 부분이고, 이 유연성은 뭐랑 또 연결이 되냐면, 시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유연성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을 우리는 이겨먹으려는 그런 고집들이 한 번씩 생겨요. 이 고집의 출발은 항상 확신.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매매 원칙이 있는 가운데서 생겨난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확신이 아집이 되고, 아집이 확신이 되고, 이 차이는 사실상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확신으로 출발했지만, 시장이 나에게 이건 틀렸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고집 부리지 말고,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확신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어서, 안 좋은 결과를 항상 겪게 되고 시장한테 혼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아무리 A라고 생각했어도 시장이 B라고 말을 한다면 B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건 오늘이건 조금 전이건 지금이건 내가 A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이 B라고 말을 한다면 A라는 생각, 야 A가 아니었구나, B가 맞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주식은 그렇게 뭐 시, 분, 초를 다투면서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금 시각을 유연성 있게 가져가 주는 게 주식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뭐, 아무튼 어제 대장이었던 후성이 오늘은 일단 조정, 봉이 좀 출현을 했고, 장중에 뭐 이런 기술적 반등은 있었지만,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고, 일단은 뭐 음봉의 조정봉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후성의 오늘 조정은 사실 거의 뭐 예상된 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고, 예를 들면은 XINC가 상한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제가 상따에도 괜찮은 자리고, 다음날 만약에 개파락하거나 음봉이 뜬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하거나 땡큐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성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왜냐면은 종목이 일단 무거워요. 너무 무겁고, 뭐 엑사이언시나 미스터 블루나 이런 친구들처럼 땡길 때 확확 땡겨주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뭔가 좀 가볍게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들은 좀 아니에요. 후성이랑 동진이나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을 보면 뭔가 좀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슈나 뉴스거리가 생기면서 좀 상승이 이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어찌됐건 어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뭐 다른 호재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어제 아무튼 이제 1차 불화수소가 1차 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혹은 이틀 그 이상도 또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후성은 이제 또 뭐 장중 단타로 좀 대응을
앞으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얘가 만약에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와서 좀 턱끝까지 밀리면 이런 구간에서 차라리 돌림을 잡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 어설프게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물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안전한 자리는 이 밑에 구간, 이 정도 구간이 더 안전한 자리가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뭐 솔브레인 후성이 어제 이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양봉을 뽑아주면서 다시 차트를 살려놨잖아요. 솔브레인은 저는 아직도 차트는 계속해서 살아있고 뭔가 지금 뭔가 자꾸 준비가 되어가는 모습의 차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에 또 어떤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이슈가 한번 생긴다면 전고점 혹은 종고점도 뚫는 흐름도 저는 일단은 좀 시나리오에 넣고 있습니다. 추세가 아직 괜찮아요. 차트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 있고, 저는 동진 세미캠도 뭐 아직 차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는 그런 좀 흐름으로 일단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경인양행도 제가 지금 유의깊게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재밌는 거는 포토레지스트 관련 종목이 동진이랑 경인양행이고, 불화수소 관련 종목이 솔브레인이랑 호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 짝지어서 좀 유의깊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경인양행도 차트 아직 안 죽었습니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듯한 느낌 강하게 좀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네 종목 좀 뭐 유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매운동 관련주들 한번 보면은 얘네들도 아직은 그냥 조정 구간에 있어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어저께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N자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2차 하락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을 노리러 한번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얘가 이 라인을 지켜내고 다시 전고점을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파동이 지금 3차 파동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타점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나 싶고, 오늘까지 해서 일단은 음봉이 3개가 떴죠. 근데 이 음봉 3개가 가격적으로 음봉 3개가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음봉이 3개는 맞는데 어제의 저가랑 이 가격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음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매물대 구간도 여기 꼬리를 뺀 종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지지 구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요 정도 지지 구간, 그 다음에 좀 충분히 조정받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더라도 짧게 짧게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좀 크게 크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구간에서 뭐 1차 매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구간, 뭐 이렇게 15일선은 좀 제끼고 21선이 혹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뭐 이런 구간에서 뭐 2차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비중을 많이 좀 줄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3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낙폭이 크면 또 상당히 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엑사이언씨 대단하죠. 제가 이날 상따에도 아주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했던 이유가 확인이 되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장중에 충분히 단타로 뭐 이렇게 좀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제가 금요일은 웬만하면 좀 매매를 많이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주말은 좀 기분 좋게 보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목요일까지 해서 수익이 좀 잘 났다 그러면 저는 금요일날 좀 매매를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이제 휴가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매를 좀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어제 말씀드렸었죠. 동진 세미캠은 어제 그대로 저는 보유를 하고 있고, 오늘 좀 눌릴 때 조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해서 갖고 있고, 얘는 좀, 템포를 좀 저는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스윙을 가져가면서 그 안에서 좀 단타를 치는 매매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고 있고, 보라티알도 뭐 그냥 일단은 어제 저점 정도 깨기 전까지는 뭐 일단 워낙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양봉 하나 나오면은 먹고 나오고, 안 나오고 어제 저가를 깨면 그냥 뭐 정리를 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21선 올라올 때 흐름 보면서 뭐 이런 구간에서 추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음 주 장 보면서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하나, 지금 좀 제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건 다음 주 혹시 지수가 큰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일본 관련 테마주들이 물론 지수가 막 정말 막 3%, 4%, 5%, 막 6%막 이렇게 빠지면 속절없이 빠질 수밖에 없지만, 뭐 지수가 좀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일본 관련 테마주들이 좀 반사이익으로 이제 거래 대금들이 몰리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이 또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반등하고 있는 이 3일 동안 뭐 화장품 관련주랄지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랄지 이런 종목들의 좀 반등이 컸고, 오히려 좀 뭐 일본 관련주들 쪽은 뭐 기술적 반등은 중간중간에 좀 있긴 했는데 그렇게 뭐 파동 자체를 이어가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그냥 예상만 하는 겁니다. 예상하고 시나리오만 세우는 것이고요. 당장 다음 주가 됐는데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혹시 다음 주에 지수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또 거래 대금이 테마 쪽으로 또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체크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 지수 막 무너지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일본 테마 관련주들이 좀 잘 버틴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또 뭐 이렇게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 네, 아무튼 오늘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오이솔루션이 정말, 물론 2019년 한 해 오이솔루션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고 뭐 더 강했던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정말 이 오이솔루션처럼 어떤 견고한 흐름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연 올 한 해 제가 뽑는 최고의 주식이 아니었나, 최고의 종목이 아니었나. 아직 뭐 올 한 해가 다 가진 않았지만 일단 뭐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 KMW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종목이 진짜 대단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은 뭐 이런 종목들 진짜 뭐 장 그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고작 요 정도 조정 후에 거의 지금 또 전고점 보러 가는 상황이죠. 참 대단합니다. 오이솔루션을 제가 뭐이 정도 들어가서 진짜 한 1, 2% 뛰기 하고 먹고 나왔던 것 같은데 속이 좀 쓰리네요.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해서 짧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